실업 국어 향철 식생입니다. 오늘 현대 우문문학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를 계속 할 테니까 일단 그 수업이 지나간 학생이나 수업을 또 못 들은 학생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습에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강의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수는 19페이지고요. 신국명강 자료 참조하시면 됩니다. 없는 사람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람도 없는 알 수 없어요는 제목에서 일단 먼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무엇을 알 수 없다는 것인지 그 제목을 토대로 뭔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자연 현상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 자연 현상이 잠깐 볼까요? 몇 가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동잎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이런 자연물이 제시됩니다. 이 자연물들을 토대로 해서 이 자연물의 현상을 읽어보면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바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인데 오동나무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요히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 누구를 절대자, 즉 여기서 보면 절대적 존재를 믿게 하는 건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동잎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자의 발자취 아니겠느냐 이런 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는 누가 되냐면 임 또는 절대자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것 다 똑같은 동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먼저 나오겠죠. 자연현상이 나오고 이 자연현상을 보면 이게 누구겠냐? 결국 임의 존재 아니겠냐? 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오는 무서운 구름 터진 사부죠. 여기서 무서운 구름은 뭐 세속적 시련, 구름은 시련이나 세속적인 고난 그런 고난을 처해 있는데 그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결국 절대자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 밑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똑같은 구조라서요. 제가 통사 구조가 동일하다. 사실 여기다가 잠깐 정리해보면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 통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요. 자,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건 다 자연현상을 드러내는 거죠. 자, 이런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경어체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구도적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도적 자세란 것은 도를 구하는 자세죠. 되게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물론 의문형도 마찬가지. 경어체와 의문형을 쓰고 있는데 이 경어체와 의문형을 통해서 뭔가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이 의문은 뭘까? 도를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결국 뭔가 의문을 제시하는 것도 구도적 자세. 그래서 이 작품은 구도적 자세가 돋보이는 거다. 자, 이 경어체와 의문형을 통해서요. 계속 읽어보면 꽃이 없다는 거죠. 근데 향기가 있을 수 없는데 꽃이 없는데도 향기가 난다. 그럼 누구겠냐? 이 절대자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누구냐? 바로 절대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근원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뭔가 아주 신비한 세계다. 신비함을 얘기한다. 또는 또 다른 말은 영원함.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교적인 어떤 세계, 불도의 세계를 얘기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어딘지도 모르는데도 시냇물의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불교의 어떤 영원한 진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자연 현상은 보시면 시각적 현상이지요. 시각적 현상이에요. 후각적 현상이고요. 청각적 현상입니다. 이런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자, 여기까지요. 전체 다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요 밑에 것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통사구조, 동일한 통사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통사구조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빠져있네요. 어떤 겁니까? 전형노을입니다. 전형노을. 이것도 내보쳐야겠네요. 또 자연현상이죠. 이 자연현상입니다.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자, 누구이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절대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통사구조를 반복적으로 계속 제시하면서 이것이 결국 절대적 절대자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지요. 자, 마지막 아까 미리 올라왔는데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자, 재가 기름이 된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소멸적 존재가 다시 생성의 존재.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재가 되겠지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역설적 표현이다.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여기서 밤 볼까요? 밤. 이 밤은 어떤 겁니까? 암담한 현실. 그러니까 이미 부자는 암담한 현실 얘기하겠고요. 약한 등불입니까? 내가 약한 등불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약한 등불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밤을 몰아내려는 화자의 의지나 희생정신. 내가 타들어감으로써 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깜깜함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주제별로 먼저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주제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예. 여기 해제를 통해서 얘기해 볼까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 그죠? 구도의 자세. 다양한 자연현상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하는 작품이다. 화자가 간절하게 찾는 누구는 화자의 삶의 의미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근원적 존재이며 한영훈의 작품은 되게 뭐가 절대적 존재, 부처 뭐 이런 걸로 나타나지요. 자, 이 시 다시 한 번만 얘기 드릴게요. 통사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토대로 하나 더 쓰면요. 여기서 전형놀이를 했지요. 이런 자연현상을 토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잠깐 지우면서 가볼까요? 이 시의 불교의 윤회 사상을 드러내는 걸 찾아보세요. 그게 뭐야? 타고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자, 무엇은 이미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봐라. 뭐겠습니까? 예, 바로 밤이란 시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는 이미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존재를 깨닫고 이미 부자는 밤에 뭐 약한 등불이 되겠다고. 이 등불은 어떤 겁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희생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도적 자세 다시 한번 설명할게. 도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시 어떻습니까? 똑같은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구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동일하다는 거지요. 자, 무엇은 누구의 무엇입니까? 자, 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이 가는 누구를 인식하기까지 화자가 겪는 고뇌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고뇌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화자가 고뇌를 겪습니까? 없거든요. 없어요. 이번에 드립니다. 나머지 볼까요? 다양한 감각 이미지 있죠. 시각도 쓰고요. 청각도 쓰고요. 후각도 써요. 맞죠? 소재를. 자, 경어체 사용한다 했습니다. 왜 그런 데 했습니까? 이 경외감이란 말은요. 두려울 정도로, 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공경한다. 두려울 정도의 공경을 경외감이라고 하지요. 외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외경심 이런 말을 쓰지요. 자, 절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를 향하는 말이라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경어체를 쓰고 있죠. 물론 구도적 자세를 드러낸다고 해도 틀림은 없습니다. 자, 보조관념과 온관념을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오동잎이 있는데요. 오동잎이 떨어집니다.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누구의 오동잎 발자취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동잎이 떨어진 것을 발자취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원관념 관계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얘기는 뭐야? 빗댄 표현 은유법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를 발견한 화자. 다가 누굽니까? 이거죠. 무엇을? 자연현상이죠. 누구를 향해 정진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누굽니까? 절대자죠. 절대자를 향해서 정진하겠다.
부도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시인 한용우는 자, 승려이자 시인이고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시인으로 본다면 이미 그냥 님이겠죠. 승려로 보면 뭡니까? 부처겠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로 보면 조국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905년 강원도 백담사에서 승려가 되어 조선 불교의 개혁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을 서명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경찰 체포돼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다는 점 누구는 뭐요? 종교적 절대자를 말할 수도 있고 조국으로 볼 수도 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시인이 승려였다는 점에서 무서운 검은 구름은 세속적인 번뇌를 의미한다 볼 수 있고요. 푸른 하늘 절대자의 모습이 중간중간 드러나 보인다. 맞는 말이죠. 시인이 승려였다는 점에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승려였다는 점입니다. 자, 밟고 끝없는 하늘을 만진다면 이건 절대자의 면모를 드러낸다. 뭐가요? 그러니까 끝없는 바다를 밟고 또는 끝없는 하늘을 만진다. 누가 가능한 겁니까? 절대자, 부처 뭐 이런 말로 써도 될 겁니다. 종교인이 이제 뭐 스님이니까요. 자, 맞는 말이고요.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점, 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밤은 일제강점기다. 맞는 말이죠. 자, 맞는 말이고요. 시인이 독립운동가였답니다. 약한 당부는 독립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암시하는 게 아니지요. 자기가 태우겠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그러니까 희생, 독립을 위한 희생을 하겠다. 이런 말로 봐야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너무 짧나요? 짧게 끝내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 작품 알 수 없어요. 오늘 제가 한 3, 4작품 계속 촬영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증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요. 이 강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복습을 꼭 하시고요. 구독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년 2월 8일 이번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생활기록부 작성 요령 강의를 할 테니 학부모님 내지는 학생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